안녕하세요. 모두의 금융 추작가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총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얼마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많이 내고 있는 세금 탑 3. 첫 번째는 술을 구매할 때 내는 주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부터 술을 제조하는 업자들에게 주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주세가 생긴 이유는 1950년대 당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고 술이 쌀이나 고기, 채소같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식료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서 추가 세금이 붙게 된 거죠. 1973년에는 맥주에 붙는 주세가 150%나 될 정도로 맥주 가격의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러나 1997년도 주세가 130%로 인하되었고 2007년에는 72%로 낮아지게 되면서 이 세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에는 주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금까지 같이 부과되는데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 맥주의 가격이 되는 금액에 150%의 주세가 붙었고 30%의 방위세, 10%의 교육세, 이 모든 것을 더한 금액에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3,400원짜리 맥주라면 표준 맥주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고 세금이 2,400원이나 돼서 상품 총 가격의 70%나 해당되었습니다. 세금 비율이 꽤 높았죠? 2019년 현재는 주세 72%에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로 세금이 인하되어 세금이 상품 가격의 50% 초반 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인하되긴 했지만 그래도 맥주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기름에는 상당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 생산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자동차의 공급이 늘어왔는데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자가용의 가격이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으로서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총 자동차 대수 23,000만 대를 돌파한 2019년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각 가정마다 자가용 2대씩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적인 운송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류세는 기초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금인데요. 휘발유를 1리터 기준으로 볼 때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859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부과되게 되는 건데요. 1리터를 팔 때마다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유류세 역시 주세처럼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전 세계에 비교해서 높은 편일까요? 2017년 말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36개의 회원국 중에서 휘발유는 29번째, 경유는 26번째로 세금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비유럽 국가들만 보면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세금 비율이 3번째로 높습니다. 휘발유 가격만으로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는 휘발유 가격이 OECD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비싼 나라입니다. 1인당 GDP를 감안할 경우 14번째로 순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유류세 문제로 심각한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보다는 여전히 비싼 나라입니다. 정부는 유가가 너무 올랐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유류세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유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려면 먼저 국내 정유사의 생산성 효율을 제고시키고 국내 유통 비용을 줄이며 세금 인하 시 그 이익이 정유소나 주유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살피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담배를 구매할 때 내는 담배세인데요. 아시다시피 담배는 기관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직접 피우지 않고 담배를 피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 흡연이 되기 때문에 피우기 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필 경우 70에서 80세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80%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섭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담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세를 걷고 있습니다. 담배세를 담배 가격에 추가함으로써 가격을 높여 담배 구매율을 낮추고 또 거둔 담배세는 국민건강보험이나 복지 등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요. 성인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한때는 주요국에서 흡연율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높아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를 115%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실제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미미했고 세금만 더 거치게 됐죠. 담배세 안에는 담배에 대한 소비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개별 소비세,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실제 원가와 기업의 이윤은 1,2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인데요. 담배 가격의 73%가 세금일 정도로 세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주세, 유류세, 담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세금들의 공통점은 다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라 선택적인 경향이 있다지만 실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소득에 구분 없이 고루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세금들을 높이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부자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총 지출하는 담배값은 13만 5천 원인데요.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13만 5천 원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지만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하위 10%인 사람에게는 월급의 7%나 해당되는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를 올리고 부유세를 감소시켰다가 프랑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노란 조끼를 입고 유가 인상에 반대 시위를 했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세금 개편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정부도 더 조심히 움직일 테니까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남이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남이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